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부진한 넷플릭스가 한국발을 고집하는 이유, 한류 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속사정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또 한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이번엔 잘 분석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류 국책설이라는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정말 못 말리는 일본 언론입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넷플릭스가 한국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1년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 드라마 작품은 15편이지만 2022년 25편이 됐고 2023년 34편까지 증강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발을 고집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넷플릭스가 안고 있는 경영사정과 뛰어난 가성비 같은 두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박 연발, 하지만 제작비는 전체의 5% 남짓.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은 단연코 강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개봉한 서바이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랭킹 1위에 올랐고 방영 시작 이후 총 시청 시간이 16억 5,045만 시간을 넘어 이 회사 사상 최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톱배우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복수극 더 글로리가 2022년 12월 30일 방영 개시되자 곧바로 넷플릭스 공식 글로벌 톱10에 진입했으며 방영 시작 2주차인 1월 둘째 주에는 8,248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작비에서 한국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은 한국 정부의 전략.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 달러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묘한 이야기의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추산했습니다. 모든 비싼 할리우드에 비해 한국 작품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셈인데 거기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얽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미디어학을 가르치는 댄 오닐 부교수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K-팝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템플릿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전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책으로서 현지 촬영 및 제작과 관련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출 등을 추진해 한국발 콘텐츠의 세계적 전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혜택을 받아 경비 절약이 가능해져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 전송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비 딜레마에 빠진 경영사정, 넷플릭스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독회원 탈퇴와 경쟁자 대두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익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제작비 급등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앞서 설명한 저비용 고품질의 한국 컨텐츠인 셈입니다. 싸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한국 작품은 이제 넷플릭스에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 작품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 영국 조사기업 암페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동영상 구독시장 점유율은 높고 전세계 회원수 대비 아태 지역이 43%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수는 아직 증가하고 있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는 북미나 서유럽과는 달리 성장의 여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핫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와 미국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등 경쟁자들이 아시아 전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넷플릭스는 앞으로 아시아로 편중되어 가는 거겠죠. K-팝도 그렇지만 아시아는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책이겠죠. 결과적으로 한국발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주춤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발 작품이 너무 재미없어. 돈을 들였다지만 PC가 너무 심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다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야. 일본 드라마는 연출도 별로라 90년대 트렌디 드라마처럼 오래되어 보여. 배우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연기도 잘 못하니까 괜히 음악으로 흥이나 돋는 것 같아. 자니스 때문에 키가 작은 주연들에게만 맞춘 캐스팅이 되곤 해. 옛날 스타들은 그래도 장신이 많았는데 그러니 해외 진출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스토리로 시청률을 얻고 일본은 예전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좋은 스토리도 망친다는 거네. 게다가 일본 배우들은 발성이 나빠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인기 배우 기용하면 시청률도 올라간다. 옛날 같으면 그런 일도 생기겠지만 지금은 내용이 좋지 않으면 보지 않을 거야. 일본 배우들은 연기가 외국인들이 보기에 애니메이션 실사판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야. 확실히 넷플릭스는 한국 작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그래서 나는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았어. 지금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나 K-팝 중 30년 후에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뭐 지금의 일본 드라마나 아이돌의 곡 중에 30년 후에 남을 만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인기 없던 게 30년 후에 발굴되어 히트칠 가능성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하는 말은 그저 패배자의 울부짖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에는 매출 숫자만 보고 한류를 늘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당신이 완전히 빗나간 지적이지. 일본에서 그 전략은 안 되겠지. 넷플릭스는 일본어 음성에 일본어 자막을 설정할 수 있는 건 매우 좋지만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약한 것이 큰 감점 요소야. 왜 이리 많아 라고 생각했어. 그렇구나. 결국 가성비네. 한국 작품이 그리 재밌나? 아직 본 적이 없어. 과거에 방영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부활시켜요. 그러면 가입할게요. 그런데 한류도 지겨워. 20년 전에는 새롭고 신선했는데. 한국 작품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는 계약자가 줄어드는 사실. 이젠 볼 생각이 없어졌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를 봤는데 확실히 재미있었어. 과연 한류에 빠져드는 것도 알 것 같아. 한국 콘텐츠에 집착하니 그런 것 같아. 한국을 빼면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싼 것이 많이 팔린다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한국 드라마라니 사극도 로맨스도 별로 돋보이지 않아. 뭔가 비슷비슷해서 그런가? 한국 작품은 왠지 오래된 느낌이라 안 보게 되네. 알기 쉬운 것이 좋은 건가요? 한국 콘텐츠가 재미있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기시감이 있다고 할까? 일본의 것을 재탕한 느낌밖에 없어. 대박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피지컬 백도 그렇고. 뭔가 요즘 한국 드라마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영상이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퀄리티가 좋고 재밌어서 자주 봤는데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도 점점 질리네요. 한국 작품을 그만두면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반응에 엄청난 부러움과 열등감이 폭발하는 듯 보입니다. 기사 내용도 너무 재밌습니다. 일본 기사에서는 한류 국책서를 넣지 않으면 기사가 안 되나 봅니다. 넷플릭스가 왜 K 콘텐츠를 많이 만드느냐 기사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데 정부 지원이 왜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엉뚱해도 이런 엉뚱한 기사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하든 한국 콘텐츠를 폄하하려는 기사와 일본 네드윅들의 발악을 보여주는 단적인 기사와 댓글 반응 같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들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달인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요즘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 못된 것을 그대로 배운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합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